지난주 영국 BBC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소재로 장문의 심층 기사를 냈습니다. 그 제목은 오징어 게임은 TV 혁명의 여명일까? 기사가 나온 직후에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 작업했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주일여 늦게 소개드립니다. 아무튼 이 기사는 우리 언론들에서도 다뤘습니다. 아쉬운 점은 A4 기준 6장에 달하는 장문의 심층 기사고 관련 산업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 다룬 의미 있는 기사인데 국내 언론에 소개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입니다. BBC는 드라마, 영화, 음악을 포함한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성공은 방송 환경의 혁명적 전환의 전조라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이런 류의 기사들이 해외 유력 매체들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분석의 방향성도 참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느낀 공통점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이국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불과 2-3년 전과도 또 다른 지점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존중이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기사 자체가 매우 길어서 제가 첨언하는 내용은 최소화했고 2번에 나누어 소개드린다는 점 미리 밝혀둡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을 때 그는 수상연설을 통해 서구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는 비영어권 영화를 피했거나 또한 더 나쁘게는 미국 리메이크를 기다리는 영화 관객들을 향해 말한 것이다. 그런데 봉 감독의 소원이 이루어질 징조가 나타나기까지는 그리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인터넷이 없는 외딴 섬에서 살지 않거나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징어 게임을 모두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시대 정신을 바늘처럼 꿰뚫은 이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명 이상의 추상 관객으로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되었다. 만약 당신이 지난 10월에 할로윈 파티에 참석했다면 이 드라마의 트레이드마크인 녹색 운동복을 입은 게스트를 반드시 보았을 것이다. 또한 영국의 교사라면 이 드라마가 15세 관람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놀이터 게임을 목격했을 것이다. 서울에서 써리까지 오징어 게임이 도달한 범위는 전례가 없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스크린에서 시작해 입소문을 타면서 대형 대중문화 현상이 된 사건들은 꽤 있었다. 예를 들어 범죄 다큐멘터리 시리즈인 타이거킹 무법지대는 2020년 첫 번째 폐쇄 기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줌 토론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기묘한 이야기나 왕자의 게임과 같은 이런 종류의 대중문화가 이런 수준의 발자취를 남긴 역사는 없었다. 열과한 엄청난 인기 드라마들 속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더욱 놀라운 점이 있다. 바로 이러한 인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봉 감독이 말한 자막의 벽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에서 상당수 관객들이 더빙이 아닌 자막으로 오징어 게임의 에피소드를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전에도 기생충, 판의 미로, 아멜리에, 어하우 장룡과 같은 비영어권 영화들이 서양의 찬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은 틀림없이 다른 비영어 영화나 TV 드라마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글로벌 주류에 대한 가시성을 달성했다. 즉 시작부터 평단의 평가나 미디어의 조명 없이 그 바람이 불었던 것이다. 2021년 비영어권 콘텐츠에 대한 서구 주류의 망설임을 산산조각낸 오징어 게임 현상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 영화와 텔레비전 분야에서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징어 게임은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일회성의 대중문화 이상현상일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비영어권 영화와 드라마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 확실한 것은 더 이상 문화적 게이트키핑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시애틀에서 활동하는 문화평론가 데이비드 첸 씨는 말한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오징어 게임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우 불분명한 웹사이트나 DVD 상점을 통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젠 대규모 시장 규모를 갖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오징어 게임과 같은 시리즈는 이러한 유형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주류 서구 관객에게 충분히 접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도래하기 전 대부분의 채널에서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또한 파격적인 내용의 드라마 역시도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1세기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더 와이어는 스트리밍의 시대가 아니었다면 제작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비영어권 드라마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게이트키퍼들에 의해 막힌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관객들이 자막 컨텐츠를 원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기생충의 번역을 맡았던 영화평론가인 다시 파켓은 말한다. 스튜디오와 배급사는 사람들이 자막을 보게 되면 피곤을 느끼거나 산만해지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 종일 휴대폰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다른 모든 측면에서 텍스트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자막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고 말한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자막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거나 최소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임을 증명했다.
이제는 문화적 게이트키퍼들의 힘이 약화되어가는 흐름이 분명하다. 기존 TV는 하루 24시간 제한된 시간이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거대 기업의 서버에는 무한한 시간이 존재한다. 넷플릭스는 2016년부터 한국에서 80여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한국의 프로그램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다양한 자막 또는 더빙 트랙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에 의해 시청자에게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제안한다. 지난 2018년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자 테드 사란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에 기묘한 이야기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나온다면 제게 그것은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 빈말이 아니었다. 넷플릭스는 스페인에선 종이의 집, 독일에선 다크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 해당 시장 외부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도구를 제공했다. 즉 오징어 게임과 같은 글로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플랫폼 내 환경을 조성해온 것이다. 첸 씨는 오징어 게임이 이러한 노력의 정점이라고 지적한다. 넷플릭스는 다른 청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드라마를 리패키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스페인의 종이의 집과 엘리트들, 독일의 다크와 프랑스의 류팽은 모두 오징어 게임이 달릴 수 있기 전 걷는 단계였던 겁니다. 오징어 게임은 영어권 국가에서 히트하기 위해 영어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로 인해 일부의 업계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라이벌들이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영어권 작품들에 대한 노출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비영어권 타이틀들에 제공되는 마케팅 공간은 오징어 게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예를 들어 애플 TV 플러스가 한국 배우 이성균 씨 주연의 닥터 브레인이라는 한국 작품을 홍보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영국 관객들에게 이 새로운 한국 작품을 다른 드라마와 영화들보다 앞서 소셜미디어와 플랫폼 자체에서 더 많은 예고편과 포스터로 홍보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BBC 컬처의 다음과 같이 말한다. 6개월 전만 해도 이 같은 공격적인 광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포스트 오징어 게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에요.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 가져온 가장 분명한 효과는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 스크린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확실히 한국 작품에 대한 세계적인 욕구가 존재하기도 한다. 지난 10월 말 가디언은 오징어 게임을 즐겼다면 이후에 볼만한 K-드라마에 대한 제안으로 가득 찬 기사를 냈었다. 이 기사는 가디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상위 10위 중 하나였다. 20년 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부터 한국 작품을 주목해왔던 파켓 씨는 말한다.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한국 콘텐츠를 찾고 있습니다. 과거엔 해외에서 한국 작품들이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더 큰 도약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더 많은 것이 뒤따를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는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의 자료가 뒷받침한다.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한 스트리밍 업체의 관계자는 BBC 컬처에 헐리우드 영화와 TV 제작자들은 이제야 따라잡기 모드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러는 동안 스트리밍 업체들은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계기로 새로운 컨텐츠로 가득 채워가려 한다. 즉 기존의 다른 한국 드라마에 공격적인 라이센스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음 오징어 게임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한국 창작자들의 작품에 투자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의 갭을 메우기 위해 작품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물론 이런 작업들도 이미 진행 중이었지만 오징어 게임 이후 훨씬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미 한국 드라마들은 플랫폼에서 더 많은 가시성을 부여받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연성호 감독의 폭력적인 판타지 시리즈인 지옥이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활용하려는 마케팅 대상이 되었다. 만약 오징어 게임을 사람들이 즐기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방식으로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눈에 띄게 추천되었다. 결국 지옥은 첫 방송 24시간 만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으로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첫 8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물론 한국 영화와 드라마들은 성기훈과 조성우가 처음으로 녹색 운동복을 입기 훨씬 이전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부산행을 들 수 있다.